아따. 아이고, 연말도 됐고, 이제 뭐 예산도 통과됐으니까 거의 할 일도 연말에 거의 다 해는 것 같고, 이제 남은 게 이제 한 두 가지 있습니다. 큰 행사가. 남은 게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국가산단이 유치 여부가 12월 말에 아마 결정을 할 것 같고, 국가산단. 그 다음에 그거 군부대 이전 MOU를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게 이제 예산이 통과 안 되니까 장관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예산이 통과되고 이러면 편해지는데, 국방부 장관하고 MOU 체결하는 그게 이제 연말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제 올해도 거의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쳐다보지 말고 질문할 게 있어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왔다 갔잖아요. 그 장관님이 못 오시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서 협약을 하면 되죠. 모양이 안 맞지. 모양이 맞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시장님이신데. 이군 사령부에서 현지에서 하는 게 모양이 맞죠. 그 서울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잖아. 감사합니다. 뭐 새해 가지고 이런 큰 행사들 뭐 새해 출발할 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 하고 이제 새해는 전자쇼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전자쇼를. 그래서 어제 대구 어려운에 가서 할 수 없이 4차 접종을 또 했어요. 접종을 하면 아프다고 그래서 오늘 아프면 안 나오려고 했는데, 나는 어제 접종하고 여튼 이제 네 번째 예방주사, 그 뭡니까? 예방주사인가요? 맞는데 맞을 때마다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건강하시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 말은 그게 안 좋다는데요. 안 아픈 게? 막 균이 들어오면 싸우고 이래갖고 해야 되는데, 당신은 뭐 균이 들어가든 말든 전혀 반응을 안 하니 그게 좋은 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좋고 안 좋고 안 아프면 좋죠. 학계 정설은 아닙니다. 응? 학계 정설은 아닙니다. 안 아픈 게 좋다는 게. 그러니까 아픈 나는 게 좋다는 게. 처음 맞을 때부터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네 번째 맞을 때도 그게 전혀 몸에 뭐 아프거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맞고 하마 아프나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아파가지고 내일까지 지나면 이제 뭐 그냥 지나가겠죠. 뭐 쉬운 것부터 질문할게요. 어제 인사 뭐 전격적으로 하셨는데 좀 빨리 하신 거죠? 예상보다. 그 인사를 왜 그걸 국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국장이 같이 일할 과장들을 책임해서 내 선발을 하라고. 그래서 국장이 책임지고 실국을 운영을 한번 해보라고. 네. 그래서 어제 국장 인사를 먼저 했죠. 하고 아마 인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고시 출신을 했는데 비고시 출신을 대거 등용을 했습니다. 했고 또 부구청장을 내보낼 때는 달성군만 앞으로 그게 국가 산단도 해야 되고, 또 달성 국가 산단 거기에도 아직 구지 쪽이 이렇게 아직 입주가 안 돼 가지고 2차 지금. 2차 국가산단. 그래서
그쪽에 전부 채워야 하고 하기 때문에 기술직이 필요해요. 그래 기술 그래서 기술고시 출신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2급짜리이기 때문에 그 불가피하게 고시 출신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돼버렸고 거기에는 전부 비고시 출신들을 부단체장 다 보냈습니다. 젊은 고시 출신들은 나하고 일 좀 하자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성진도 한 절반은 성진 서열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 발탁 성진을 위주로 쭉 했고 또 지금 제대로 승진할 사람들이 상급 빼고는 4급 이하는 아직 발표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직무대리로 승진연에 안 돼서 직무대리로 승진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승진을 한 380명 정도인가 승진을 하도록 이번에 인사를 했죠. 그냥 중요한 걸 뒤에 다른 기자들이 물을 것 같아서 지금 산단 태양광 시공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보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외국 기업들이 RE100 안 되면은 이제 안 간다. RE100이 돼야 이제 미래를 보고 간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예상하고 그래 하십니까?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죠. 수출도 좀 기업들이 잘할 수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는 탄소 중립 시대로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세계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구가 탄소 중립의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태양광 그거는 일석이조입니다. 그게 지금 일부 공단에서 슬래트 지붕을 다 제거하려면 그게 전부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을 덜어내려고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반 개인 집에는 시가 지원하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체는 그게 국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곰이라든 차에 한화에서 그래 하자고 해서 그건 일석이조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또 공단에 빌려주면 하나나 기업의 임대료를 또 받습니다. 태양광 설치. 그럼 기업으로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거 돈 안 들이고 지붕과 새로 고치고 거기에 또 일부 임대료도 받고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더 좋은 경우가 없죠. 그 시장 처음에 하나에서 국가산단 전체를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한 1년 반 동안 자기들이 지자체를 두드렸는데 하나 자산 운영인가요? 거기도 실적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 제안할 때 대구 전체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안 왔는데 시장님이 그럼 산단 전부 다 해보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좀 중요한데요. 네.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로서는 그게 이제 일석이조의 사업이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게 맞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바꿔주고 또 슬레이트도 무상으로 해주고 그 전에 조사할 때는 사전 의향 조사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이 조건이 나름대로 좋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 후에 좀 보고를 받으시거나 업 산단 동향 같은 걸 좀 아니 그 후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실행팀을 만들었어요. 네. 실행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에서 한화하고 컨소시엄하고 늘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아마 제대로
가동이 될 거예요. 시장님 신청사 오늘 그 페이스북에도 올리셨던데 그 재논의를 내후년쯤에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아니 내가 하고 안 하고 지금 할 수 없게 돼 버렸잖아요. 예? 그게 출발을 그걸 갖다가 그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사 규모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설계가 픽스가 돼야지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게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째로 날려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로서는 우리 직원들 9명이 1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이미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해버렸는데 내년부는 그러니까 제가 내후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내년부는 1년 동안에 그거는 못하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내후년 예산을 짤 때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돈은 390몇 억인가 그 돈은 어차피 신청사 유보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설계 용역비로 쓰겠다는 것도 어차피 그 돈은 신청사 할 때 써야 될 돈이고 근데 그 돈을 쓰지 마라 하는 건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제대로 하려면 일단 그걸 착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렇게 논쟁으로 들어가는 게 순서라고 봤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걸 못하게 봉쇄를 해버리니까 그래 해버리니까 우리는 참 황당해져 버렸지. 2005년도 착공해갖고 25년도 착공해 2028년도 청사 오픈하겠다고 우리 이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아예 이제 1년 통째로 못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우리 신청사 추진과의 직원 9명이 1년 동안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게 할 수 있어요. 응? 그걸 갖다가 어느 언론에서는 강수가 아니고 그 직원들을 어떻게 놀려요? 직원들 그거 놀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 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처음에 삭감한다고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설마 삭감할 수 있겠나 그걸 뻔한 이야기인데 아마 삭감한다고 이래 엎어놓고 뭐 팔지 마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려고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삭감한다고 했을 때 내가 참 어이가 없다. 출발하고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우선 신청사 추진 계획 자체가 전부 1년간 스톱돼 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삭감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겠나? 그거 놔두라.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래 본데 나중에 보니까 상금 다 해붙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그거는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 추경에 청구를 한다? 그래서 추경에 청구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1년 예산안을 갖다가 어제 확정을 해버렸는데 그럼 예산안에 있는 그 예산을 집행할 게 없어져 버렸는데 공무원 자체를 어떻게 할 일도 없는 공무원을 만들어놓고 1년 동안 열중시하고 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는 잠정적으로 폐쇄를 해라. 그리고 공무원들은 전부 다른 데로 옮겨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청사 매각 작업도 중단이라고 봐야 됩니까? 중단이 아니지. 시의원들이 이제 알아서 하겠지. 달서구 시의원들이 저들이 알아서 하겠죠.
자기들이 주동해서 했으니까 그 시의원들이 이제 청사를 어떻게 저가 하든지 그 시에서는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혹시라도 달서구 시의원들이 마음을 바꿔서 좀 지어주셨어요. 그건 장난도 아니고 그래 생각 없이 그거 삭감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1년 예산이 장난도 아니고 1년 내년 살림 살 걸 전부 하는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거는 상식 밖의 이야기지. 그분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 생각대로 하고 집행부는 아예 할 일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그거는 추진할 수가 없게 돼 버렸잖아요. 최근에 김영선 의원 발언 활용이 그렇게 만평만 팔아도 된다고. 짜투리 땅을 살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그건 짜투리 땅인데 짜투리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살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어이없는 발상이에요. 만평만 하면 그 짜투리 땅이에요. 그 짜투리 땅을 다 사서 무슨 기업이 거기 가서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짜투리 땅이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추진하려고 해도 지금 추진하기 어려워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통째로 그걸 민간기업에 넘겨주고 상업지구로 변경해주고 이래고 좀 비싸게 받으려고 해도 그 나서는 기업이 없어요. 팔려야 되니까. 근데 난 달서구 시의원들이 뭘 믿고 저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결국은 재발등 찍은 거예요. 시장님 그 신공항 특별법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연내 처리를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추진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야당한테 그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죠. 네. 그거는 우리가 정지 작업은 거의 다 해놨는데 이제 국회가 정상화돼야지. 국회가 정상화돼야지. 이제 국회가 정상화 안 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지금 절에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통과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연내 처리냐 다음 처리냐 그 다음에 원안 그대로냐 일부 수정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연내 처리가 안 되더라도 신공항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시장들 군 가시는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편입됐으니까. 편입됐으니까 한번 가봐야죠. 경기 차원에서. 그렇죠. 편입됐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 MOU는 그러면 연내에 어렵겠습니까? 그 부분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대를 목표로 지금 군사시설 이전 단장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MOU 하기로 협의는 다 됐어요. MOU 하기로 협의는 다 됐는데 그것도 이제 내부에 국방부 장관이 참모총장들하고 이제 또 협의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건 공군참모총장하고 육군참모총장이 또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내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돼 있다는 건 장관하고 협의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그 신청사 설계를 좀 앞당길 수 줬으면 한다, 하셨다. 그럼 신청사 설계 공모를 조금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너는 빨리 하려고 했죠. 그런 내년에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이 7월경 거르기라 그러지 마라. 3월경 해라. 그래갖고 최대한 앞당길 수 있으면 언제냐? 그게 3월경이다. 그래서 3월경에 설계 공모를 해라. 그리고 국제 공모는 가능한 한 하지 말고 국내 공모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거는 자칫하면 내후년 3월이 될 가능성이 있네. 지금 그래 돼 버렸죠. 그냥 그 시청사를 그 달성으로 옮기는 그 자체가 그 보통 시청이 뭐 시내 중심지에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백인 주민들 뭐 뽑아가지고 뭐 설명회하고 투표하고 뭐 이래가 한 거거든요. 그 대구로 봤을 때 대구 미래를 봤을 때 시청이 거꾸로 가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 절박한 이유가 없다. 뭐 그런 판단도 좀 그 들어가 있으신 겁니까? 권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난 모르겠어요. 네, 시장님 그런 아, 나는 모르지. 결정을 그래 해놨으니까 집행을 하려고 했을 따름이죠. 그 빌리터리 타운을 이제 앞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군부대 이전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그 지방시대위원회 새로 출범하면 그 대학 자율특구 이런 거는 이제 캠퍼스 타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도시들이 이제 좀 새로운 좀 이렇게 패러다임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산단에서는 그 공장만 하고 뭐 이랬지만은 이제는 어떤 그 타운하고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생산, 또 군인들이 일하는 거하고 또 주거하는 거하고 뭐 어떤 이런 형태의 좀 새로운 변화들이 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글로벌한 정책 기획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내 현실에 와서 이야기한 적 있죠. 앞으로는 뭐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그 주변을 학교, 의료시설, 그 다음에 교육시설 전부 너희들이 다 해라. 자율적으로. 그래갖고 삼성 같으면 삼성타운을 수백만 평 주어가지고 거기 다 이루어갖고 하는 게 어떠냐. 앞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글로벌 기업한테도 똑같이 해당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공항 군인 가시면은 그 공항 거기도 가보실 겁니까? 그건 안 가시고 그냥 그건 몇 번 가봤습니다. 그건 몇 번 가봤어요. 다음 주에 되면 조국장 자주 못 볼 건데 반수술하십니까? 이거 청송국장으로 가잖아요. 내일 회의 보시다가 이제 못 보잖아요. 뭐 얼굴도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아 진짜 부장님 경고. 이종 부장님 할 얘기 없습니까? 우리 업무로 돌아갑시다. 인사의 그 2년
원칙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부분 가지고 좀 내부적으로 조금 말이 많습니다. 이게 업무가 돌아가겠냐? 2년 단위로 사람을 이렇게 돌린 인사 이동을 시키면 업무를 조금 겉돌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한 절반 가까이 지금 돌려야 되거든. 그 정도 업무 수행 능력 없으면 사표 내고 가야지.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 익히는데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응? 그거 업무 능력 없으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지. 집에 가야지. 예진도 조심하시겠습니다. 자리 한 자리 오래 있으면요. 매너리즘에 적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2년 이상 한 자리 두면 안 돼요.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오래 안 둡니다. 그 어떤 경우는 보면 7, 8년, 10년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좀 대구 시정은 아닌데요. 우리 저 총선 할 때 국민의힘은 그 공천 과정에서 항상 잡음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지지율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최근에 보면 뭐 그런 공천 과정은 이렇게 점수 평가한다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잘 돼 있어서 공천 과정에서 점수를 크게 잃은 것 같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항상 총선 앞두고 뭐 내리꼽기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을 좀 이렇게 좀 미리 좀 해야 국민의 힘도 좀 욕도 덜 묻고 좀 국민의 그런 그 바램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천 과정이 혼탁스러운 거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어른이 있으면 공천 불복을 할 수도 없고 공천 과정에 잡음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시스템이 아니고 어른이 없어.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그 갖춰 본들 그대로 시스템대로 공천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대구 같으면 대구 포함해서 국민의힘은 한 몇 프로 정도 물갈이 돼야 된다고 보시죠? 그건 알고 나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대구 경북은 25명인데 늘 그 총선 때마다 절반이 물갈이 됐어요. 50% 정도 물갈이가 됐어요. 근데 호남도 그렇습니다. 호남도 물갈이가 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난 이상하다고 보지 않아요. 수도권은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함부로 물갈이하면 그게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영호남은 물갈이해도 총선을 치를 수 있으니까 물갈이율을 높이는 거는 영호남입니다. 여기나 호남 지역은 예선이 본선이고 수도권은 예선은 의미가 없어요. 본선만 의미가 있지. 그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지난번 대구 오셔가지고 당대표 그 자격과 관련해서 수도권 좀 출신이 필요하다. MZ 세대를 좀 잘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뭐 그하고 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주 대표가 말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한 명도 없어요. 주 대표 요건을 충족시킬 사람은 우리 당에 한 명도 없어요. 희망사항이지. 요건 자체가 좀 틀리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그게 이상적인데 네. 그 요건을 충족하는 당대표가 후보감이 우리 당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외부에서 수혈을 해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조건을 조금 바꾸는 그거는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 상임 부문이신데 당대표를
개정 관련해가지고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그 당대표 선거하고 본선 그 경선하고는 그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당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거고 본선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를 뽑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개정 쪽에도 뭐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심 확대에 대해서. 친윤계 나는 찬반 투표권이 아마 없지. 개인적인 견해. 응? 견해. 글쎄, 그거는 당에서 아마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죠. 시장님 일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보다 더 큰 업체하고 뭐 이제 투자 관련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3조를 얘기를 하실 때 혹시 그 기업이 아닌가 생각했던 분들도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기업하고는 조금 얘기가 좀 잘 돼 가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직 대답이 없어요. 처음에는 올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대답이 없어요. 좀 지켜봅시다. ABB 쪽 좀 보고 받으셨습니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ABB. 지금 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 공무원들이 한 6개월 같이 일을 해보니까 아주 우수해요. 우수해요. 일 잘해요. 디지스트 센서 반도체 이쪽도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디지스트에서 대구시하고 하는 센서 반도체. 그건 지금 아직은 보고 못 받았어요. 전에 한번 말씀하시는데 저기 어디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었고요. 혹시라도 내일 기사 쓸 때 신청사 문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에 예산 심사할 때 그 말 나올 때부터 대응할 준비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A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외람된 질문인데 좀 이번 결정이 조금 뭐랄까요 좀 시장님 초기에 이제 취임하셨을 때도 조금 원치 않는다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또 시장님 또 그거는 그렇지 후보 않다고 시절이지. 말씀하셨는데 후보 시절이지. 이 경우가 아니. 조금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후보 때 대구시 재정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서를 지을 때냐?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하기 전입니다. 한참 경선할 때야. 그래서 달서구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길래 그럼 원한 대로 해주겠다. 그때 이미 이야기를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예, 울고 싶었는데 뺨 때린 객이 아니냐
예산이 이렇게 상 그렇지. 우리는 그 추진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다 준비를 해봤죠. 처음에는 국비하면 받아볼까 싶어서 그 기재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절대 국비 부과라고. 이게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 도청이 분리돼서 대구시하고 분리돼서 나갈 때는 그 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도청사를 지어주는 특별법이 있어요. 국가가 지어주는. 근데 이거는 대구시청사를 대구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고지원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5만 평 중에 3만 평 팔고 2만 평으로 신청사를 짓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하고 채무도 변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계 용역을 내년 7월에 할 걸 3월로 땡겨갖고 하려고 다 준비를 다 했는데 저런 식으로 회방을 놓으니까 우리가 더 일할 명분이 없어져 버리죠. 이년 옷가를 폐쇄하고 그다음에 연말 돼가지고 다시 이제 과를 서리겠다 그 말이지. 1년 동안 폐쇄하고. 아니 예산이 확정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미 확정돼 버린 걸 어떻게 해요? 연말에 좀 며칠 좀 쉬시니까 휴가 가실 생각이지. 출근해서 내 방에 앉아 있으면 그게 휴가지. 근데 나는 해외 출장 가기가 싫어요. 이제는 막 비행기 타기가 지겨워서. 근데 안 갈 수도 없게 LA 전자쇼 그거는 세계 첨단 산업의 방향을 볼 수 있는 자리니까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가는데 우리 집사람도 아마 자비로 따라갑니다. 같이 가신다고요? 나는 국회 이혼할 때도 국정감사 외에는 통해 국정감사는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 외에는 나갈 때는 반드시 집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자비로. 혼자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라스베가스 거기 처음 가시는 겁니까? 처음 가시는 겁니까? 라스베가스 쇼는 이번에 처음 가는 거죠. 아, 그러세요? 처음 가는 거죠. 우리 정장수 단장이 중국도 한 번 못 가봤다 하던데 정장수 단장이 중국도 한 번도 못 가봤다 하던데 정혁 단장은 아내만 맨날 아니 라스베가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데리고 있을 때는 미국 서부 지역 유람을 다 했는데 많이 돌아다니던데. 멀리만 가고 가까이를 못 가는 거예요. 중국은 안 가는 게 낫지 뭐 지금. 아 이제 시장님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 그 지금 IRA하고 뭐 이런 거 미국에서 해가지고 중국 원자재도 못 쓰게 하고 중국에 투자도 못 해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제도가 바뀌면 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도 차익이라는 말이 있던데 경제학 용어로 그 미국이 중국하고 1969년에 그 수교하면서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에는 위기도 되는데 미국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런 변화가 한국에는 분명히 또 기회도 될 수 있다 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실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네.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할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에 푹 빠져가지고 편들기가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안보 문제에 한정하면 우리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경제 문제로 돌아가면 또 달라요. 그래서 한국 입장이 미중 패권 전쟁 와중에서 정경 분리를 해서 뭐 안보하고 경제하고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미국이나 중국이 그걸 양해를 해줄까요? 그래서 처신하기가 아주 난감할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도 아주 난감할 거예요. 근데 시장님 그 참모들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좀 분석하고 이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포항에 보면 중국의 무슨 기업이 저 정산을 못 하게 됐으니까 포항에 1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큰 변화가 있으면 그 지정학적으로 한국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데는 어떤 또 위기, 기회 요인이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좀 분석하고 이런 것도 지금 시기가 참모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네, 그거 분석할 수 있는 참모 같으면 되고 안 와요. 네. 그 분석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대구에 오질 그런 않습니다. 분석 전문가는 그럼 밖에 이렇게 계속 소통하십니까? 연락이 오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원래 지도자는 이게 매의 눈, 전체를 보는 매의 눈도 가져야 되고 또 뭐 아주 디테일한 것도 보는 벌레의 눈도 가져야 되고 뭐 세 가지 눈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다 갖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참모들 참모들 많습니다. 서울에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공짜로 일해 주십니까? 지금은 그렇죠. 네. 각기 묻고 살만하니까. 최근에 나온 그러면 뭐 산단 태양광 그런 협약이나 1년의 정책 중에 뭐 공항 정책이나 그런 것도 항상 그런 분들하고 자문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아직은 내 머리만으로는 충분합니다. 아직은. 그런 거 말고 뭐 실리적인 거 뭐. 시장님 신청사 건립해서 하나만 더 예. 그 9월에 대구시의 그 시정질의 때 윤근건 대구시의원이 그 달서구 대구시의원이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 바람에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시장님께서 그러면 예산 조달 방안이라든가 신청사 어떻게 문의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왔습니까? 그 이후로 시의원들이 달서구의 시의원들이 달서구 지역 시의원들이 전혀 없어. 그 이후로 답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 단지 땅 팔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돈을 내라 막. 그 달서구청을 짓는 게 아니고 대구시청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맡겨줘야죠. 짓는다는 원칙이 정해졌으면 짓는 방법은 대구시에 맡겨줘야죠. 근데 그걸 갖다가 갑론을박을 하니 다른 지역의 시의원들이 제대로 예쁘게 볼 이유가 있습니까? 고깝게 보이지? 아마 시의회의 의견들 달서구 출신 시의원들 외의 사람들은 방관할 거예요. 그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만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이제 신청자 설계 공모를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설계하려면 달서구 시의원들 6명이 돈 내가지고 설계해요. 갖다 주면 내가 한번 볼게. 참,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들어가 있지? 5명.
다 됐죠? 뭐 질문 없으면 연말 간담회를 이거로 하고 아니, 또 오시는 거 아닙니까? 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네. 올 일 없죠? 연말까지는 뵙고 싶은데. 신년에 일을 한 중순에 안 볼게. 예. 시에서 갔다 오시고 나서 시에서 갔다 와. 근데 실시로 가기 싫어. 그게 비행기를 라스베가스까지 가면 14시간이야. 네. 14시간이야. 경유해서 간다니까 또. 예? 경유해서 가신다니까. 아니, 논스톱으로 갈걸? 바로 가요? 아니, 칼 가는 게 있어요. 그 올 때도 논스톱으로 와요. 근데 그 가면 14시간입니다. 아이고, 막 옛날 같으면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 들어나니까 폐쇄공간에서 그 열 몇 시간 견디려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철우 지사는 부지런히 나가더라마는 나는 해외 나갈 기회 있어도 내가 안 나갑니다. 대신 뭐 부시장도 보고 갔다 오라고 그러고. 잠만 잘 오십니다. 그 잠만 잘 오신다고. 내 아들이 사준 거. 아 그래요? 내 아들이 이게 항공사 잠바입니다. 항공사 파일럿들이 입는 잠바입니다. 공항 잘 되라고 사주신 건 아니죠? 이거 산 지가 한 4년 됐죠. 내 둘째 아들이 그 아리조나 비행학교 그 가서 1년 6개월 있을 때 그때 사는 거지. 자, 연말 잘 보내시고 나는 가겠습니다. 근데 절대 그 신청사 그 감정적인 그거는 좀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인 게 아니고 이미 A 같은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고 B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 전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상해서 우리는 딱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바로바로 집행을 하는 거지. 신청사 뭡니까 그 추진단 그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거 그거 우발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미리 저쪽에서 그러면 할 일 없는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거 중단하고 전부 지금 인사를 그 준비한 지가 어젯밤부터 했어요. 예결위에 통과되고 난 뒤부터. 그건 바로 준비 지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이 터지면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그건 미리 착착착착 준비를 해놔야죠. 자, 연말 잘 보내십시오.